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지금 지도부든 다음 지도부든 우리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된다.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차출론은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며 추석 직후죠. 9월 3주차 지지율과 같아졌습니다.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대를 돌파한 것으로도 나왔는데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른바 영국의 마그릿 대처 총리처럼 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이 네. 부분이 대처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지층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더 결집하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지지층 결집에 이 법과 원칙 강조한 것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 또 월드컵 등에 따른 효과다.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한 분석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호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외교 랠리는 크게 성과를 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드컵 16강 진출하고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좀 견인한 바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정 어떤 평가층의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를 대통령의 스타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일시적인 상승은 되었지만 이게 계속 흐름을 탈 정도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네. 유권자의 3분의 1인 30% 지지율은 넘어야 좀 힘이 실린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예. 특히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산 걸까요? 결국 정치보다는 정책이나 이 국정 운영의 원칙이 좀 먹혔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정치 쪽이 아니라 경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동력이 됐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 감면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보면 경제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 그러니까 주로 중도층이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 좀 실용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대응이 좀 작동이 됐다,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 해임안 처리가 윤 대통령 또 각 당의 지지율에 미칠 득실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게 해임안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됐으면 사실 오늘 이제 주말인데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안 됐으면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 또 이제 야당 쪽의 지지층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당 지지율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좀 높았습니다. 50% 이상 높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어쨌든 해임안을 통과를 시켜서 야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걸 통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인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 쪽에서는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상승을 가져왔던 그런 그 내용,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감을 잡았고 그 속에서 뭔가 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처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조금 더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통령을 향한 여론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 해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칫 그 야당이 요 해임안을 처리 안 하고 대통령이 개각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그 이제 내려오게 하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좀 전체적인 정국을 보면서 폭넓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그 대통령이 다시 또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 수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로 떨어졌는데 예. 부정평가 하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 부정평가가 그래도 왜 내려갔을까? 네. 긍정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정이 내려오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이 올라가더라도 부정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부정이 내려온 이유는 논란이 되는 이 이유를 없앴다. 바로 도어 스태핑을 안 한 것이 부정평가가 내려온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냐?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큰 비율이었거든요. 이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비토청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상승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없앤 것이 부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데는 원인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이벤트 효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해서 국민적인 자긍심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이게 진성인지가 궁금한 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도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지지율이 또 진성인지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스포츠 이벤트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호재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쇠고기 파동 이후에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하고 월드컵은 조금 다르다. 올림픽이 중간에 끼면은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스타도 많이 나오고 스타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데 월드컵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폭은 좀 작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월드컵 이후에 또 문체부 장관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월드컵 팀이 팀닥터하고 손흥민 그 후보의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너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또 생각지 않은 부수적인 지금 갈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그 월드컵이 그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24%나 차지하는 것으로 예.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지지율 추이에 또 당장 영향을 미칩니까? 뭐 당장 이제 또 추가적인 파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한 25%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점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또 따지자면 화물연대 파업이든 어떤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한 3에서 아주 많게는 한 5%의 상승 여지는 더 있다. 하지만 웬만큼 이제 이 긍정평가 이유가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과 원칙으로 단호한 대응, 업무 개시 명령, 모든 것에 업무 개시 명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무작정 앞으로도 계속 줄고 쭉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제는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파업과 관련해서 단호한 대응 이상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화물연대 파업은 다분히 여론상으로서도 부정적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조와 관련된 내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의 파업이 또는 임금 인상 관련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과 같은 단호한 대응이 항상 먹히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겼고 빈살만 완세자에 이어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이 관저에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초대받고 초대받지 않았다라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DJ나 YS 때도 관저 정치는 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이 관저 정치가 득이 되고 있는지 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가요, 사실은 좀 대통령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관저 정치의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스포츠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선을 또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고 나서 이제 스포츠 이벤트의 효과를 봤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이게 관저 정치로 이어지는데 저는 사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서 관저 정치가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여당 내에 어떤 게 소통을 하면서 힘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좀 모으자라는 그런 제스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 요게 야당과의 그 관저 정치까지 이어졌다면은 더 큰 상승폭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관저 정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개파 모임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 관저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체리, 엄지척, 따봉, 투따봉에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게 그러면 관저 정치, 설렁탕을 먹느냐 아니면 경양식을 먹느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 관저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나도 폐쇄 좀 적인 소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관저 정치보다는 관절 정치.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도록 관절이 막 이렇게 되도록 야당도 만나고 또 폭넓게 의원들을 만나는 이 관절 정치 삐그덕하면서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저가 아니라 관절 정치가 효과적이다. 이은영 소장님, 네. 흥미로운 지표가 있던데요.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로 네. 노조 대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원칙적 대응, 사실 이제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타이밍 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했지만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 노조를 민폐 노조라고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잘못하다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는 면이 있는데 그 이제 파업을 하는 그 행위나 이런 게 지금 요새 이제 2030 MZ 세대들은 또 노조관이 기성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이런 파업을 할 때 그 형태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이중적인 사고가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죠. 네.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지금 투표율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친윤계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 각종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지금 대세는 당심과 민심 몇 대 몇으로 투표율이 짜여질 거라는 얘기가 예. 가장 많습니까? 이게 이른바 으라차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파싸움이거든요. 으라차차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주도해 가는 것도 친윤, 윤핵관 쪽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친윤 성격이 강한 당대표 탄생을 몰아겠죠. 공천권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 7, 민 3,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어떻게든 당원을 더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 8, 당 9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삽바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말 3초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주은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주도권과 MZ세대 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 핵심 인사들은 비판하기도 했는데 여당 당권 주자 중에 수도권과
MZ 세대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뭐 주자 뭐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도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제 호감도 부분이 있고 인지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감도와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다 높은 사람은 홍준표 그 지금 대구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이 그래도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으로 국민의힘 안에서의 주자들을 보면 역시 이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연령별 지역별로 다 다른데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은 좀 세대별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은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데 이 세대별로 보면 의외로 조금 또 아직은 호감도나 이런 게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은 그보다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20대에서는 지금 이 의원들이나 여러 후보군에 대해서 무당층이 한 60%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수도권과 MZ세대를 거론한 것은 실제로 특정 후보를 의식한 겁니까? 현재로 볼 때는 이제 의식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이 그 말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어요. 사람들 인식에서는 그래도 그 매스컴 언론의 그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한동훈 장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의외로 젊은 층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배 수장님, 네네. 한동훈 장관 뭐 일각에서는 수면 밑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네. 또 여당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워낙 요즘에 모든 문제 해결을 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마포구 소각장 문제도 한동훈 장관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에 하수구가 막혀도 한동훈 장관에게 부탁하겠다. 그런, 그런 얘기가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 나옵니까? 아니 뭐 나온다기보다는 나오지 않을까. 네. 좀 무리한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유가 자기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은 유독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MZ 세대에 인기 있는 당 대표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뭐 집이 서울이니까 뭐 수도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작 MZ 세대 우리 그래프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MZ 세대 관련된 조사인데 20대에서는 1%입니다. 네. 만 18세 이상. 그러네요. 그리고 30대에서는 7%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는 게 MZ 세대 수도권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 아니야? 이래서 이제 화들짝 놀랐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MZ 세대가 아니라 PS 세대다. PS, 페이트리어트 시큐리티, 애국 안보 세대. 결국 60대, 70대 이상인 거죠. 고급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잠깐 짧게 덧붙이면요. 지금 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유승민 다 1%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MZ세대층에게는 인지도가 좀 다 낮은 상황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왜 이렇게 그 전체 지지율에서 높냐? 여기가 30, 40대 쪽에서 지지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한 3천여 명이 모인 산악회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 의원의 존재감 있는 행보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윤심을 담은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심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윤심이 이미 담겨져 있는 그런 행보 같고요. 사실 장제원 의원은 올해 그 8월 달에 먼저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의치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잠재기를 가졌는데 다시 지금 그 그 국민 공감 모임의 주도를 지금 하면서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윤심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 여사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주도할 수 있지 않았나. 최근에 그 뭐 유튜브로 이 뭐 노래하는 영상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끼가 많은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킹 메이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스스로 본인 스스로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가요? 여전히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적합도 1위다라고 예.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층 안에서는 여전히 좀 밀립니다. 그렇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1위고 다음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이 3위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예.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에는 승산이 있을지 앞서 소장님과 이야기한 투표율과도 그렇죠. 맞물려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이 투표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 왜 이러느냐, 이게 골대를 옮겨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 경기 나한테- 중에. 예, 경기 중에 상당히 좀 불리해진다. 네. 36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한 4가지 정도 조건인데 첫 번째로는 다자 대결 구도로 연결될 때 유승민 대 친윤 후보 다자 여러 명이 대결할 때 또 친윤 후보들 내에서는 단일화가 불발될 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룰이 일단은 유지될 때 당원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그럴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도전했을 때 가능성도 열려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친윤 쪽에서 워낙 유승민 전 의원을 경계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죠. 이 소장님, 네. 당 지지율은 이게 조사기관마다 너무 큰 차이가 네,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뭐 민주당이 앞서 갤럽 같은 리얼미터죠. 리얼미터는 네. 좀 앞서고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만약에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지율 흐름은 어떨까요? 지지층 결집일까요? 아니면은 우려에 따른 이탈일까요? 저는 지지율 결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비명계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비명계가 이 현재 전선을 이탈해서 민주당을 뭐 이렇게 이탈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30%대 자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저게 20%대로 떨어질까. 근데 결집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저 지지층의 결집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별 사면 단행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원 전 경제부총리 사면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이 됐죠.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좀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으로는 정치인 사면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복권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도 좀 포함돼서 두루 포괄적으로 저는 여론과 상관없이 사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네. 지지율이 좀 반등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면을 추진을 할 경우에 그 정부에 대한 지지율 변화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그 백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 사명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인 사명은 아직 좀 부정적이에요.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지지율 반토막 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여름에 광복절 특사 사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20%여가지고 사면을 못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뭐 30% 중반 정도까지는 되니까 사면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부정이 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치인 호감도 예. 조사라는 게 있던데 이 홍준표 시장이 1위를 차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2위, 그 뒤를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가 차지했는데 예.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감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인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호충, 인지도, 호감도, 충성도.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 나갔을 때 나에게 투표하는 것은 인호충 중에서 충성도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 호감도가 생겨야 투표까지 하는 충성도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참
홍준표 시장이 호감도가 물론 비호감이 다 높습니다. 근데 호감도가 그래도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건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일관된 거거든요. 계속 홍준표 시장 그거 안 맞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이른바 홍카콜라 현상이 계속 지속돼 왔다고 봐야 돼요.